안녕하세요. 현재 신한대학교에 재학 중인 치기공학과 4학년 이준서 학생입니다. 오늘 저는 수학 분석을 통한 나의 비전 성취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려 하는데요. 첫 번째, 저에 대한 소개. 두 번째, 제가 살아온 발자취. 세 번째, 이를 통한 나의 수학 분석.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에 대한 전략과 자세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현재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준서입니다. 현재 4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4학년 편입생이라는 점입니다. 보통은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조금 늦은 시점에 편입을 선택했고 올해 처음 이곳 신한대학교에서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2년생, 올해로 24살이 되었고, 가족 구성은 부모님, 그리고 저보다 5살 많은 오빠와 함께 4명입니다. 가족은 언제나 저에게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존재이며, 특히 치과 의사인 오빠와는 관심사가 다른 만큼 자주 의견을 나누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제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즉흥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시간을 들여 자료를 찾고 제 나름의 기준으로 정리한 후에 행동하는 편입니다. 이런 습관은 학업이나 진로 선택 과정에서도 저를 많이 도와주었고 스스로도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성향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저의 특징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큰 흥미와 성취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모르던 것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깊이 있게 탐구하거나 낯선 분야를 스스로 정리해보는 작업을 즐기는 편입니다. 실제로 저는 학문적 호기심이 꽤 꾸준한 편이라 어떤 주제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까지 어떤 삶의 흐름을 따라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저는 미술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 때 미술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고, 일을 잘하고 싶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해 다양한 전공의 미술을 배우며 대학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입시와 현실의 장벽에서 수많은 좌절과 스트레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미술을 해야겠다는 안일한 생각과 좁은 시야가 저의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끝마친 후 결국 저는 미술대학을 포기를 하고 가족들의 권유와 오빠의 설득을 통해 뒤늦게 타 학교에 3년제 치과기공학과로 전공을 바꾸어 입학하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처음으로 진지하게 나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품고 새로운 학교 생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주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탐색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학년 때의 마음가짐은 우선 주어진 학업에 충실하자였습니다. 수많은 배워야 할 과목들이 있었기에 이를 성실히 수행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열정적으로 수업을 듣고 질문하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개념에 부딪힌 순간들도 있었지만 반복 학습과 선배와의 멘토멘티 학습을 통해 즐겁게 공부를 하려 노력한 결과 좋은 성적과 더불어 이 학문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2학년 때부턴 1학년 때의 즐거웠던 경험을 이어받아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실제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실습처를 두드린 결과 좋은 기회로 미국에 있는 기공소에서 2달 동안 실습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선 존경스러운 사장님과 기공사 분들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학교 실습에선 배울 수 없었던 자사 쉐이드 가이드 제작에 참여,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한국과는 다른 방식의 여러 덴처 제작 방식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아날로그 방식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신세계를 느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생각은 나라는 사람이 아직 한국에선 쓰이지 않는 치과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연구하고 도입하면 어떨까?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노력해야 이 사회를 밝게 빛낼 수 있고 수많은 넘쳐나는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기술의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엔 한국에 있는 대학병원과 기공소에도 실습을 나가면서 3학년 때까지 총 3번의 임상 실습 과정을 마쳤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도 정말 소중했고, 현재의 한국기공소와 대학병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보철물을 제작하는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론과 실습에 충실했던 2학년에서 3학년 1학기의 과정을 마치고 3학년 2학기엔 국가고시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에 정진하게 됩니다. 헷갈렸던 이론들을 정리하고 무르익지 않은 실기를 다듬어 가면서 3학년의 과정을 마무리해 국가고시 면허증도 취득하게 되어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후 제 주변의 동기들은 국가고시의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기공소에 들어가 연차를 쌓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걸까? 다른 동기들과 같이 바로 연차를 쌓는 것이 가장 유의미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저는 다시 초반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3년의 학교 생활을 마치면서 고민해 본 결과 제가 원하는 삶의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사회에 기여를 해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관심을 쌓으며
제가 택한 학문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사회와 인간, 구조와 변화를 통찰할 수 있는 시야를 길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분야에서의 공부는 저에게 단순한 진로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이 선택이 나와 맞는가? 하는 고민도 많았고,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향성을 설계하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힘이라는 것을요. 이러한 저의 발자취를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제가 지금까지의 삶과 학문적 탐색을 바탕으로 제 자신의 수학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수학 분석은 잘 아시다시피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미래의 방향을 설정해보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저는 이 도구를 단순히 진로 선택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저의 강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의 몰입과 탐구의 태도입니다. 저는 새로운 분야를 접할 때 단순히 표면적인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원리와 배경, 응용 가능성까지 파고들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재료학 이론이나 캐드 설계 도구 등을 단순히 시험을 위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선 이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려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기공소에서 실습하던 시절, 기존에 사용하던 소재 외에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자체 제작된 쉐이드 가이드나 신소재의 조합 등을 보고 나서부터는 기존의 지식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갖게 되었고, 이후로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진로는 점점 연구라는 방향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이처럼 탐구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태도,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다각도로 사유하려는 습관은 앞으로 연구자라는 길을 걸어가며 중요한 기반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또한 저는 신중함과 성실함이라는 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자료를 조사하며 가능한 여러 방향을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성향은 때때로 느리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연구와 같이 데이터와 근거를 기반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 여러 실습과 과제에서 일관되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성실히 교정하려는 태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의 약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중함이란 특성은 때로는 행동의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망설이거나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안정성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 현장이나 학계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민한 판단과 실행력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성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단 시도해보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논문 읽기, 발표 기회에 있어 주저하지 않고 먼저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 한 가지 저의 약점은 긴 호흡의 과제에서 동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입니다. 연구란 오랜 시간 끊임없는 탐색과 수정을 반복해야 하는 과정인데 가끔씩 큰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단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큰 방향성과 연결해보는 훈련을 하며 이 약점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논문을 읽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이 논문이 내가 다룰 주제와 어떤 연결이 있는가, 이 실험이 현실 적용까지 얼마나 걸릴 수 있을까를 메모하며 의미와 맥락을 부여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기회입니다. 현대 치과 및 생의학 기술 분야는 디지털화, 생체 모사 소재 개발, 신소재 응용 기술 등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덴티스트리와 3D 프린팅 기술, AI 기반의 진단 보조 시스템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여기에 신소재를 결합한 응용 연구는 앞으로 핵심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존 기공 기술과 재료학의 경계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두 분야의 장점을 융합하고 실용적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치의학과 공합의 융합 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저에게 큰 기회입니다. 앞으로 대학원 진학을 통해 이 분야에 더 깊이 있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히 진로 차원을 넘어서 저의 학문적 갈증과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협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치열한 경쟁 환경과 연구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압박감입니다. 연구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공부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끊임없는 논문 발표, 프로젝트 수주, 실험의 반복 속에서 명확한 성과와 기여를 증명해야 하는 삶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확보하기까지는 물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현실적 위험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위협 요소를 극복해야 할 난관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전공과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불확실성과 압박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것을 시도할 기회이기도 하며 한계를 확장해갈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학 분석을 통해 저는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삶에서 무엇을 기여하고 실현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이 길, 즉, 치과 재료학 분야에서 연구자로 살아가는 삶을 단지 직업이 아닌 하나의 방향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 분야는 저에게 단순한 정보의 축적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나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함께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지식과 실천, 탐구와 기여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며 제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와 학문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가 어떤 전략과 계획을 통해 제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전략을 단순한 계획이라기보다
계획이라기보다 지금의 제 위치에서부터 현실적으로 시작해 점차 연구자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막연한 목표를 향해 뛰기보다 현재 위치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관심 분야에 대한 탐색을 강화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를 느낀 분야는 치과 재료학, 그리고 디지털 덴티스트리와 신소재 기술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의 실습 경험을 통해 다양한 재료와 제작 방식에 대한 호기심이 더 깊어졌고, 한국에서의 병원 실습 역시 그 관심을 현실적인 고민으로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있는지, 최근의 연구 흐름은 어떤지 궁금해져 저는 우선 관심 분야에 대한 탐색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료학과 디지털 덴티스트리, 그리고 치과 분야에서의 신소재 기술에 특히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문이나 기사들을 찾아보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쌓아갈 계획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모르는 단어는 하나하나 검색해보고 관련된 영상이나 학술 요약 콘텐츠를 참고하며 제 관심을 구체화하고 방향을 정리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가 궁금해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지 점점 더 뚜렷하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 생각을 말이나 글로 정리하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꼭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배워가고 나만의 관점을 갖기 위해선 표현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글을 써보거나 발표 기회가 있을 때 준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시도를 통해 조금씩 사고를 정리하는 힘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표력과 글쓰기 연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학문적인 관심을 구체화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기본적인 표현 능력을 훈련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단계는 전환기 마련, 즉, 본격적으로 연구로 나아가기 위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환기의 또 다른 실천 전략으로 관심 있는 연구실과 학회의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분야가 좋다는 막연한 관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이 분야에서 어떤 교수님들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 연구실에선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해석해 나가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작업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연구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연구가 흥미롭고 어떤 연구가 제 성향이나 역량과 맞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제 관심사를 구조화하고 나만의 방향성을 잡아보려는 시도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단지 정보 축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할 때 어떤 교수님께 무슨 이유로 배우고 싶은지, 무슨 주제가 왜 끌리는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지원 동기와 연구 적합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연구하고 싶은 것을 넘어 누구와 어떤 환경에서 연구하고 싶은가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치과 관련 학회, 박람회, 그리고 공개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정보나 자료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현장의 분위기와 흐름, 그리고 전문가들의 언어와 사고방식을 체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람회와 학회에서는 단지 신기술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기술이 실제 임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어떤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듣고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 단순히 정보 수집을 넘어 연구자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훈련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리에서 만나는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나 실무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제 시야가 확장되고 아직은 미처 떠올리지 못한 문제의식이나 연구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경험은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또는 나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저는 그것을 단순한 네트워킹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연결고리로 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학생의 입장이지만 저의 진지한 관심과 준비가 언젠가는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자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앞선 준비가 이 시기를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루는 교수님이나 연구실을 리스트업하고 그분들의 논문이나 연구 방향을 공부하면서 진학하고 싶은 대학원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영어 점수나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하되 단기 집중이 아닌 장기 지속형 학습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면 저는 1년 차 동안의 연구의 언어를 배우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실험 설계, 데이터 해석, 통계 처리, 논문 작성 등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사고하고 표현하는 방식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만의 연구 질문을 갖고 그것을 붙잡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어떤 사회적 혹은 실천적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곧 저의 대학원 생활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바로 태도입니다.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예측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설정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방향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나침반을 스스로에게 갖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결코 완벽한 정답을 쫓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도 고정된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태도, 성찰하는 자세, 그리고 끝까지 탐구하려는 집요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도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실패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방향을 조율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꿈꾸는 연구자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술과 사람, 과학과 삶 사이의 접점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가치를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자가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 늘 생각합니다. 이 기술은
누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는 연구가 사회에 어떤 파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학문적 깊이도 더 따져야 하고 연구 경험 역시 하나하나 쌓아나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의미 있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전략이자 동시에 저의 태도입니다. 앞으로 저는 기술의 발전이 단순한 편리함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작은 노력이 치과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연구자로서 충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리는 미래이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전략과 계획의 중심이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